이번에는 지우 씨의 학교 생활 중에 체육 활동했던 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궁금한 포인트이긴 그쵸.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체육, 좋은 운동장. 감사합니다. 좋은 운동장.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예체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체육이 왜 중요하냐면 장애인에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앞으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신체 활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음악 활동이나 미술 활동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지체 장애가 있거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체육 활동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초, 중, 고를 다니면서 체육 시간에 뭐 했는지. 체육 시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은 한 게 없어서. 저한테 체육 시간은 왔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쉬는 시간? 네. 쉬는 시간. 되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진짜 쌤바 쌤이었고 일단 저는 이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동일한 평가를 받거나 동일한 기준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해해주는 쌤 만나면은 편의를 좀 봐주시고 그 편의가 또 올바른지는 다른 문제긴 한데 그리고 또 장애를 전혀 이해 못하는 쌤 만나면은 그 1년 채우기 힘들고 뭐 이런 생활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다행히 그때 당시엔 저한테 최선의 쌤을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최선이라 하면 들어가도 된다 뭐 하는 쌤. 체육을 안 해도 안 된다는 해도 된다. 쌤이 최고 선생님. 네,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쌤도 처음에는 같이 나와 있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히 나와 있어도 우리 얘한테 시킬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그냥 방치를 해두시고 참관만 해라. 저는 보는 건 진짜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체육하는데 나만 되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되니까 아 이럴 거면 그냥 난 들어가 있지 싶었고 되게 불공평하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어쨌든 체육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어떤 증진이 되잖아요. 신체 활동이. 저는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난 다른 걸 증진해야겠다 싶어서 그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죠.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자기한테 좋았던 선생님이었으면 그쵸. 그럼 나쁜 선생님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쌤. 이게 최악이었어요. 그건 진짜 네. 최악이네. 그러네. 네, 학기 초에 저는 활동을 잘 못하는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냐 말씀을 드렸는데 쌤이 안 된다. 무조건 출석은 해야 된다. 네가 체육 시간에 없었다가 사고라도 나거나 너가 없어지거나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환을 시켜드리자면은 네, 그래가지고 일단 나갔죠. 근데 나오라고 하는 선생님들 중에 지우도 같이 해야 되니까 나와 라는 쌤이 계시고 출석은 해야 되니까 나와 라는 쌤이 계세요. 근데 이쪽 쌤들은 뭐라도 시키려고 하세요. 심판을 봐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음악을 틀거나 하다못해 아니면은 뭐 부조쌤님이랑 따로 뭔가 하거나 하는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와라고 하는 쌤은 진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쌤인 거죠. 근데 그래서 책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나와 있는 거라서 떼학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쵸. 가만히 있는 그늘에 그냥 가만히 있고. 좋은 선생님은 거기서 역할을 줘가지고 음악이라도 틀고 숫자라도 세고 있으면 맞아요. 좋은 선생님이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은 그쵸. 최악의 선생님이고. 막 겨울에 애들이 움직여서 땀이 나는데 안 그래도 다리에 좀 피가 안 통하는데 깡깡 느낌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쌤은 그거 보다못해 들어가는 쌤들도 있고 어떤 쌤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쌤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되게 불량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잠 자고 막 일부러 부서에 가가지고 막 계속 잤어요. 네. 그냥 봐라 나 잔다. 네.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금 방치구나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또 좋게 생각을 하자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예 모르시니까 모르시는. 그냥 터치를 하지 말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방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되게 별로 안 좋아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람은 좋으신 분이지만 저한테 별로 선생님으로서 안 좋았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애들이 농구를 하니까 같이 들어와서 농구를 해라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또 못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라고 강요하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다름을 인정하되 가만히 지켜봐라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도 수영만 있는 게 아니고 러닝머신도 있고 또 뭐 다른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스쿼시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그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지우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체육 시간이지만 좋은 운동을 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땀을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그런 것들 빨리 많이 보급을 해서 예. 근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체육 수업이라는 게 한 반에 그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한 수업
이라는 생각 때문에 학습 목표도 잡고 평가 방법도 잡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를 25명, 30명 중에 한 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25명을 다 축구시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 농구시키지 않을 것 같고 야 너희들은 각자 농구하고 너희들은 축구하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우양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럼 너는 요 운동을 해 이렇게 해서 미션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전에 체육 선생님들한테 설문을 좀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질문 드린 것 중에 네. 선생님께서는 장애 학생이랑 비장애 학생이랑 체육 수업을 할 때 네. 학습 학습 목표를 달리 두십니까? 라고 하니까는 많은 선생님들이 체육 수업의 목표를 달리 설정을 한다 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비장애 학생이 10개를 해야 될 경우에 5개 또는 4개, 3개의 목표를 줘서 달성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한 선생님도 계셨나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 선생님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예 평가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막 어디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막 11119 이게 제 성적표였어요. 등급이. 네. 예. 되게 신경 쓰였죠. 저는 수시도 준비했던 학생이어가지고 특히 고등학교 성적은 입시에 반영이 되는데 비장애 학생들이랑 겨뤄야 되는데 일반 전형에서는 나처럼 성적이 똑같아. 근데 얘가 9등급이 있네? 어쨌든 체육이지만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체능 잘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높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있었을 때 당연히 얘를 뽑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무조건 장애 차별이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있고 나는 그게 다른 학생들보다 되게 눈에 띄게 낮아 라고 했을 때 쌤들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막 쌤 이게 저한테 불리하면 어떡하죠? 라고 했는데 생기부 보면은 너가 어쨌든 장애 학생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고려를 하실 거야 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그 많은 생기부를 보면서 성적대로 보지 그거를 얘는 장애 학생이니까 체육은 빼고 봐줘야지 라는 평가관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불안하게 입시를 했던 것도 같아요. 입시도 그런 장애인들이 들어간 특별 전형 이런 걸 신청한 게 아니죠. 저는 둘 다 했는데 수시 때는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정시까지 보고 있어서 수시 납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일반 전형에만 넣고 1차가 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면접을 안 가고 사실 1차 서울대만 떨어지고 연고대 다 붙었는데 1차를 잠깐 이거는 짜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 학습 목표를 다르게 잡는다는 것 자체도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종목을 그 사람한테 시키면서 이 사람은 10개를 하고 이 사람은 5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능력 기대치를 낮게 보는 거잖아요. 너 요만큼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제 일종의 배려인데 그 배려는 나중에는 내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스포츠가 있고 패럴림픽 스포츠가 있듯이 네. 장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체육 스포츠 종목을 해서 네. 장애인 학생이랑 비장애 학생이랑 통합 교육을 할 거면은 똑같은 목표를 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좌식 배구라는 게 있어요. 다 앉아서 배구를 하는 거야. 네. 네, 척수장애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나 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네. 앉아서 배구를 하는 걸 하면은 다 공평하게 하고 학교에 뭐 휠체어 20대를 가둬놓고 휠체어 농구를 하자. 다 휠체어 태워가지고 농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애 학생들도 그 점수를 제 10개 할 때 난 5개만 해도 돼가 아니라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 다 10개를 해야 되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기술적으로 그거를 학교 현장에다 적용을 하려면 야 무지하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또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애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안 해도 예. 될 거를. 예. 그러니까 그건 조금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저번에 우리가 그 패럴올림픽 얘기하면서 그 등급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이 등급이 높은 애가 낮은 등급하고 시합을 하면 무조건 1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등급을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영어 성적이 영어 잘한다 할 때 야 너 토익 몇 점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너 탭스 몇 점, 토익 몇 점, 토플 다 이게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현재는 탭스가 몇 점이면 이거는 토익에 몇 점에 해당한다, 토플에 몇 점에 해당 이렇게 비교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도 등급을 매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요 말씀하시던 운동을 했었을 때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의 운동에 이 정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체계화를 하면 그게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 다름을 인정해주면서도 뭐랄까 훨씬 더 맞는 목표치를 동시에 세워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우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은 10년 넘었죠? 10년 네. 전. 예. 지금 현재 대답을 주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인 네. 게 느껴지는데 현장에서 진짜 이 그렇게 대답을 하실 했다는 거라고 것 생각하고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네. 하시는 거죠. 지우 형 학교 선생님들은 그 정도의 배려는 안 하고 그냥 격리, 네. 예, 분리 네. 그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지우 형도 스스로 내는 저거 안 하고 난 교실에 있는 게 더 좋아. 맞아요. 예, 그거를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그냥 체육을 싫어하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운동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 되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되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굉장히 활동적인, 훈련된 운동 선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재활이긴 하지만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치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치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이 말씀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네, 진짜 운동 안 해본 비장애인들이 막 처음 필라테스 가거나 요가 가면은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 쌤들이 사용한 용어 때문에 네. 뭐 척추를 들어 올리고 막 이러면은 네. "헉,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말을 막 이렇게 놀란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필라테스 가봤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말들이었거든요. 뭐 배를 어디다 붙이고 뭐 어디를 꺾어보고 저는 막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문 용어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내 몸의 부위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니면 내 장애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거를 좀 동량한 걸로 알아듣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동이. 그러니까 내가 되게 헛헛거리면서 몸을 쓰는 거를 좋아하네 라는 거를 뭐 좋은 운동장 때 일단 여기서 좋은 운동장 홍보가 되는데 좋은 운동장 하면서 내가 운동을 좋아하네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은 나랑 되게 먼 일이고 뭐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는 못하지만 필라테스를 주 1회는 가려고 하고 있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태까지 나한테 맞는 운동을 못 찾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우 형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주는 게 이제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한테 뭐 농구도 시켜보고 축구도 시켜보고 태권도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보는 그 자체가 그 학생한테 맞는 운동,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면은 장애 학생을 위해서 그 장애 유형에 맞는 스포츠를 전달해주는 그게 사실은 학교 체육에서의 핵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핵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 자체를 조금 부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설문의 대답에 장애인 스포츠를 권하신 적이 있습니까?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다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장애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스포츠 또는 적절한 스포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되게 체육 시간에 나는 빠져도 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되게 나는 소외되는 존재고 특히 체육 시간 때 더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는데 막 내가 체육을 해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다른 면에 있어서는 다 적극적이었는데 유독 몸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소극적인 이었다.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뭔가 시범을 보이거나 하는 것도 내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수행평가를 보게 되면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어떤 동작을 하거나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만 거기서 다른 몸이기도 하고 그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그랬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쌤이 하도록 했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뭐 없었을 뿐더러 저도 제 몸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걸 너무 싫어했어서 그냥 포기하는 쪽을 택했었고 되게 인상 깊었던 시간이 체육 시간이 아니라 스포츠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체육도 있고 스포츠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은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고 스포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그거는 뭐 축구, 농구, 배구, 뭐 탁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스포츠 시간에는 다 이렇게 흩어져서 반 상관없이 흩어서 스포츠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평가보다는 진짜 그냥 한 번씩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가지고 조금 평가 기준에 자유롭다 보니까 나 스포츠 시간에 어떡하지 똑같이 들어가 있을까 하고 쌤한테 가서 말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항상 말하거든요. 쌤 저는 운동 못하니까 그냥 들어가 있을게요 했는데 쌤이 왜 너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탁구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지우는 그러면은
저기서 공부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뭐 하나만 하면은 만점 줄까? 이게 아니라 왜 너도 해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저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야 이렇게 나 다른 거 고려도 안 해주고 방치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들어가서 하라는 말이 되게 신세계처럼 들렸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그 만화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막 눈이 반짝반짝한 그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걸 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체육 시간은 빠졌는데 스포츠 시간에는 출석을 계속 했어요. 이게 평가 기준이 아니게 되니까 같이 하는 친구한테 눈치도 안 보이고 원래 친한 친구니까 그냥 재밌게 하고 뭐 2인 탁구 했을 때 제가 있는 팀 쪽이 계속 지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바꿔가면서 팀하고 그러면서 놀았던 거. 그게 참 이 학교 때문에 평가라는 게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힘든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은 정답은 없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탈시설이라는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을 다 일반 학교에 가는 거를 권장을 하고 거기서 통합체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우 양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학교 체육에 들어가서 뭔가 비장애 학생들이랑 체육을 하기에는 내가 창피한 부분도 있고 나는 잘 못하는 걸 남들한테 보여준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뇌성마비를 가진 친구들이랑 만나면 되게 동질감을 느끼고 뭔가가 좋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체육을 하면은 되게 활발하게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일반 학교로 온 순간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지라도 체육만큼은 굉장히 배제가 되고 해줄 것도 마련하지 못하고 학교마다 다 다르고 맞아요.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별 평가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장애 학생이 자기네 조에 들어오는 거 자체를 막 신경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장애 학생들은 그냥 나는 빠지고 교실에 들어가 있을래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타게 해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건 정말 쉬운 방법이 없겠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바람직한 선생님인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지우 맞아요. 양 말대로 지우 양이 좋다고 하는 그 선생님처럼 그냥 아예 배제하고 그냥 교실에 들어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네 역량을 개발해 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좋은 건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지만 이 사람처럼 지금 필라테스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을 꼭 하려고 했던 나는 신체 활동이 좋아가지고 운동을 할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 알았으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했었을 텐데 맞아요. 예. 저도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지금 뭐 통합교육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비장애인 학생들이 디폴트인 공간에 장애 학생들이 억지로 맞춰져 있는 보여주기 식으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그냥 한 명씩 또 없지만은 한 반에 한 명씩 넣어가지고 막 통합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뭔가 비장애 학생들 위주로 설명하는 것 대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이 하는 운동을 장애 학생들로 하라고 하면서 5개만 해도 10개로 해줄게라고 배려하는 듯이 하면서 뭔가 장애 학생에게 좀 난 열등하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넣어주는 게 지금 현재 통합 수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원래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현장에 적용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그 평가 기준에 민감해지고 아이들이 그랬을 때 사실 장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뇌성마비 중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가 사실 장애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운동 못하는 애가 있고 잘하는 그럼요. 애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나 싶지만은 그랬을 때 되게 강직돼 있잖아요. 지금 교육 문화 자체가. 근데 그랬을 때 어느 한 선생님이 되게 브릴리언트하게 뭔가를 고안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장에서는 너무 어렵겠다. 그러니까 장애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필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체육 수업 맞아요. 특히 체육 수업 체육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가 장애 경험이 없는데 또 장애 학생은 다양하게 하죠. 배운 적도 없고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특수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정보를 얻어가지고 작년 담임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 듣고서 이 학생은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효과적이더라. 어차피 학생별로 다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직접 물어봐주는 쌤이 제일 좋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설문조사에도 보니까 그런 쌤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그냥 자체적으로 아이 보고서 한 5골 정도만 넣으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정해주시는 쌤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제 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때는 그게 제일 좋은 쌤이었죠. 그러니까 쌤이 하나라도 넣으면 만점 준댔어. 이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 있으라 했어 라는 쌤이 제일 좋았고 장애학생 스스로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학생들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쌤이 만약에 너 똑같이 해야지 라고 했으면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싫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못하고 주어졌던 운동들은 비장애 학생들이 잘하는 운동들이니까 내가 못하는 모습을 발표하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지금도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막 딱 통합교육을 적용해가지고 비장애 장애 학생들 다 통합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 환호할 장애 학생도 있지만 학생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들어가 있고 싶은데 라고 맞아요. 하는 학생들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어쨌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이 있으니까 난 그냥 들어가야지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학생들도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학교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통합수업이랑 분리수업이랑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다 통합수업이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거기다 이제 꼬리표로 단 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 따로 수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공감하시는 거죠. 지우양 같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활동이나 스포츠를 진짜 뭐 창피하다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학교에 지우양 같은 학생 몇 명이었어요? 빵명. 네. 혼자잖아, 혼자. 그렇죠. 어디를 모아? 한 구를 다 모아가지고도 다섯 명, 6명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선에서는 진짜 힘든 부분이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통합은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체육 수업은 좀 그렇지만은 지우양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지우양 없으면은 그 친구들은 평생 뇌성마비 장애 학생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생활 같은 걸 전혀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실수를 한다고요. 당연히 학교 교육 내에서 지우양 같은 사람이 하나가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다 보여주고 그래야지 이 친구들도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서 지우양처럼 행동하지 않는 아주 소극적인 뇌성마비 장애인을 보고 뇌성마비는 다 소극적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안 하는 선생님인 거죠. 네. 저는 사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게 장애인들이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장애인들일수록 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거든요. 생각이 전환이 저도 이제 됐는데 요즘에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또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오히려 특수학교에서는 되게 쌤들도 이해도가 높고 비슷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거기서의 성취도나 이런 게 되게 높은데 지금 통합교육이라고 불리는 일반 학교를 가보면은 사실 저는 되게 제가 많이 참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 학생들을 진짜 이해해서 뭔가 그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명목상으로 끼워놓는 느낌이 강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이 학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좀 돼야 되고 같은 반 친구들한테도 그거를 인식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이 학교 체육을 통합을 할지 분리를 할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진짜 바람직한 학교 체육은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지우양 생각하기에 경험을 다 빗대가지고 저는 체육 해본 사람으로서 어쨌든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같이라고 했을 때 과목 자체가 그냥 비장애인들한테만 유리한 그런 체육이 아니라 체육도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중에 한 과목이라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좋겠다. 뭐 휠체어 농구라든지 사실 저는 휠체어 농구도 못하긴 하는데 뇌성마비라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체육을 실제로 들었던 학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학생이었다면은 굳이 다른 친구랑 같이 안 하더라도 그때 나도 좀 내 몸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제 몸을 보인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큰 장애 학생이었기 때문에 휠체어가 맞는 뭔가 운동기구가 있었다거나 학교에 그랬으면은 쌤이 뭐 지우는 몇 세트 수업을 해라 했을 때 거기에 뭐 체크해주는 다른 쌤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특수교사 쌤, 체육쌤이 계셔서 거기서 뭔가 몇 세트를 하고 다 하면 들어가셔도 된다. 만약 이랬기만 했어도
되게 체육이 재밌었을 수도 그건 있겠다. 저희 좋은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딱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체육 교사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대신에 비대면으로 하면 되죠. 요즘 세상에 화상으로 하고 화상. 인공지능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설명해주고 따라하고 적절한 동작을 했었을 때 한 세트를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지금 모션 아날리시스 가능하거든요. 동작 분석해가지고 하면 앞으로 아마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할 때 낮 시간에 하면서 전국에서 체육 시간에 수업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한테 연결시키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대요. 학생 체육 시간에 딴 데다가 연결해 주는 거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 돼 있대요. 좀 세게 말하면 교육청이 아니란 것 같아요. 그거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장애학생 고려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참여도 중요하지만 평가 기준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저기 우리 이민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교육청이 아니라고 저도 막 말하고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우형 같은 엘리트가 나가야 돼요 정치로. 아 진짜로. 결론이. 교육청장이 되는 움직일 수 걸로. 있는 위치로 가요. 가서 바꿔버려요. 교육청장님 보고 계십니까? 가장 바뀌기 힘든 게 교육과정. 가장 관성이 높은 것도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이번의 결론은 정치인이 되라. 정치인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 정도의 인플루언서가 되면 돼요. 교육감님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네 학교 체육 신경 써주세요.